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홍성희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논문은 서베이 논문으로 제목은 Multimodal Learning with Transformers Survey입니다. 해당 논문은 IEEE 2023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복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Multimodal Transformer 방법론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 다음으로 Challenges, 마지막으로 Conclusion 순입니다. 서베이 논문이니만큼 조금 더 다양한 목차들이 존재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챕터들만 일부 선정 혹은 재구성하여 이와 같이 발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멀티모달 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멀티모달에서의 모달, 즉 모달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 모달리티라는 것은 현상이 경험되는 방식 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표현됩니다. 네, 이 한 문장으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예시 그리고 이후 내용을 보시면 차근차근 모달리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멀티모달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람은 물체를 보고, 소리를 듣고, 향을 맡고, 맛을 보는 등 세상의 모든 경험을 모달리티로 경험하고 느끼고 이해합니다. 인공지능의 처음 모티베이션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과 같은 휴먼 퍼셉션을 모방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여러 모달리티의 정보들을 함께 처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아래쪽에 피규어를 보시면 제가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를 함께 기재해 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코끼리들이 물에서 뭔가 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배경으로는 숲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아래에 제가 기재해 둔 텍스트를 통해서 문시적으로 물에서 놀고 있는 코끼리들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물에서 놀고 있는 코끼리들이라는 장면을 나타내는 이미지는 수천 개의 픽셀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모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 함께 있는 텍스트를 통해서 디스크리트한 월드들을 통해 문장으로 해당 순간을 묘사하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처리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한번 이미지와 텍스트를 따로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만 보았을 때 사람들은 해당 이미지를 보고 보통 아마 변기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보았을 때는 뭔가 마르셀 듀챔프 그리고 파운틴이라는 텍스트를 보고 파운틴이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본다면 원래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 가지 모달리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달리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은 실제로는 매우 많이 멀티모달로 이루어져 있음을 해당 논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피규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의 경우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원하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피규어의 경우 립 리딩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입술 모양을 보고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컴프리헨션을 하는 태스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시각적인 정보 그리고 청각적인 정보가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맨 처음에 사람들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이라는 것을 모방하여 시작했다면 점점 더 인공지능 관련 방법론들이 발전하면서 특정 단일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야 할 산은 바로 단일 모달리티를 넘어 멀티모달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멀티모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은 2017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2014년, 2015년에 나왔던 롬 어텐션과 바나나 어텐션이라는 두 가지 어텐션 방법론만으로도 충분히 자연어 처리에서의 중요한 태스크였던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던 논문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NLP에서 시작했지만 이후 컴퓨터 뷰전이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등 다양한 도면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또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영상 혹은 강의 자료 등에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 논문 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에서도 셀프 어텐션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퀀스 내에서 수행되는 어텐션이고 크로스 어텐션에서는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서의 어텐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트랜스포머 논문은 개인적으로는 Attention is all you need 원문을 읽어보시고 또 받아놓은 어텐션에 대한 원문도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에서 처음 사용되었던 방법론이니만큼 자연어 형태를 딥러닝 모델이 해석할 수 있도록 또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토큰 임베딩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토큰 임베딩 과정을 크게 자연어 처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제가 첨부한 피규어는 버트라는 또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기법이죠. 해당 논문에서 가져온 피규어입니다. 이 토큰 임베딩을 세그먼트 임베딩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과 함께 더해서 최종적으로는 버트라는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토큰 임베딩을 보시면 원래 인풋에 존재하는 텍스트인 CLS, my, do, is 등과 같은 각 토큰에 대한 어떤 벡터 형태의 값인 토큰 임베딩을 구하고 이후 각 문장이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지 혹은 두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세그먼트 임베딩을 함께 그리고 각 토큰별 위치를 나타내주는 포지션 임베딩을 구한 뒤 이 세 가지 임베딩을 모두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한 값을 최종적으로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께 첨부한 피규어는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또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트랜스포머를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이죠. 해당 연구에서 가져온 피규어입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이미지 하나를 특정 크기의 패치 단위로 잘라준 다음 플래튼한 후 리니어 프로젝션 시켜서 패치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전에 봤던 토큰 임베딩에 대응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버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패치 임베딩에다가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서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에서 인풋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토크나이제이션 과정 그리고 임베딩 과정은 두 가지 스텝으로만 간단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모달리티로부터 인풋이 주어진다면 먼저 인풋을 토크나이즈 합니다. 텍스트의 경우 버트 토크나이저 등 다양한 토크나이저들이 있으므로 특정 토크나이저를 이용해서 토크나이저를 하고 컴퓨터 비전의 경우에서도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패치 단위로 토크나이즈를 하던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윈도우 사이즈를 기준으로 토크나이즈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인풋을 토크나이즈 한 다음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에 입력하기 전 토큰들을 리프레젠테이션, 임베딩 스페이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아래 테이블은 제가 이번 리뷰 영상에서 다룬 논문에서 함께 기재한 테이블인데요. 몇 가지 예시를 보시면 모달리티가 RGB인 경우 토커나이제이션 단위는 패치 단위로 선정하고 토큰 임베딩은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키겠다. 그리고 레퍼런스 그러니까 해당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던 모델은 바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비전 트랜스포머 즉 VIT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도 텍스트를 단어 단위로 토커나이제이션하고 런드 임베딩 즉 모델의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냥 임베딩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해서 다양한 토커나이제이션 방법이 존재하고 또 다양한 토큰 임베딩 스페이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멀티모달의 경우에서는 다양한 모달리티가 존재하는 만큼 그 조합의 수에 따라서도
막대하게 많은 토커나이제이션 방법, 그리고 임베딩 스페이스의 선정 후보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각 모달리티별로 인풋을 토커나이즈 한 다음 어떤 임베딩을 구했다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각 모달리티에 대한 정보를 합칠 것인가가 멀티모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즉, 토큰 임베딩의 퓨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퓨전 방법은 여러 모달리티들에 대한 임베딩들을 토큰와이즈로 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큰와이즈로 썸한 방법을 이후 슬라이드에선 얼리 퓨전이라고도 부르게 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특징으로는 각 토큰 포지션에서 여러 임베딩을 반영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보았던 버트, 그리고 VAT에서도 그렇고 버트의 경우 토큰 임베딩에 세그먼트 임베딩,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주는 것처럼 각 토큰 포지션별로 트랜스포머 모델은 여러 임베딩들을 엘리멘트 와이즈로 더해서 함께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삼아 다른 모달리티 간의 임베딩을 퓨전한 후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지라는 모달리티에 대해서 토큰 임베딩들을 구하고 텍스트에 대한 모달리티에 대한 임베딩들을 다음과 같이 y1부터 y7까지 구해줄 경우 각 모달리티에 대한 토큰 임베딩들을 단순하게 각 원소 값별로 더한 다음 구해진 벡터를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사용하면 토큰 임베딩 퓨전의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다양한 토큰 임베딩 퓨전 혹은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토큰 임베딩 퓨전 말고도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네,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에서는 퓨전, 얼라이먼트 등의 모달리티 간 인터랙션을 셀프 어텐션 혹은 셀프 어텐션의 변형된 방법들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셀프 어텐션 관점에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의 주요 모델링 방법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토큰와이즈,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방법이죠. 토큰와이즈로 서메이션을 해주는 early summation. 두 번째로는 early concatenation. 세 번째와 네 번째는 hierarchical attention인데 멀티 스트림에서 원 스트림으로 갈 것이냐 혹은 원 스트림에서 멀티 스트림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cross attention, 여섯 번째는 cross attention to concatenation입니다. 네, 이와 같이 제가 이번 발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해당 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서베이 논문이니만큼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담고 있긴 하지만 모델 구조적인 관점 혹은 결국에는 멀티모달의 정보를 어떻게 융합을 하고 얼라이먼트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얼리 서메이션입니다. 가장 단순한 멀티모달 인터랙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모달리티의 토큰 임베딩들이 토큰의 위치별로 더해진 다음 트랜스포머 인풋으로 사용됩니다. 간단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계산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early concatenation입니다. 각 모달리티로부터의 토큰 임베딩들을 concatenation 하여서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를 통한 임베딩을 산출할 때 서로 다른 모달리티의 컨텍스트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컨캐네이션을 통해서 더 길어진 시퀀스로 인해 트랜스포머에 사용되는 어텐션, 즉 풀 어텐션인데요. 이 어텐션의 자체의 한계죠. 이로 인해서 시퀀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계산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단점이 이 early concatenation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hierarchical attention multi-stream to one-stream입니다. multi-stream to one-stream이라는 것처럼 해당 피규어를 봤을 때 각 모달리티별로 별도의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하나의 트랜스포머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각 모달리티별 토큰들이 독립적인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임베딩된 후 임베딩끼리 다시 컨캣을 하여 추가적인 트랜스포머에 의해서 퓨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멀티스트림 투 원스트림의 hierarchical attention은 late interaction 혹은 late fusion의 일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는
멀티스트림 to 원스트림이었다면 이번 슬라이드는 반대로 원스트림 to 멀티스트림입니다. 각 모달리티의 토큰 임베딩들을 먼저 컨캐네이션을 한 후 하나의 트랜스포머를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후 각 모달리티별로 별도의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크로스 모달 간의 인터랙션을 반영하면서, 즉 원스트림에서 각 모달리티의 토큰 임베딩이 컨캣된 상태로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통과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모달리티 간에도 셀프 어텐션을 수용하게 되면서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는 각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토큰 위치별로 별도의 트랜스포머를 통과시켜 최종적인 임베딩을 산출하기 때문에 유니모달의 리프레젠테이션 독립성 또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각 모달리티별로 별도의 트랜스폼을 사용하긴 하지만 각 모달리티별 쿼리 임베딩을 크로스 스트림 방식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각 모달리티의 최종 임베딩을 산출할 때 다른 모달리티를 반영할 수 있음과 동시에 많은 계산 복잡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 입력 전에 크로스 모달 어텐션을 수행하지 못하기에, 즉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각 모달리티별 토큰들을 컨캣한 다음 단일 트랜스포머에 태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모달리티별로 별도의 트랜스포머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크로스 모달 어텐션을 수행하지 못해서 글로벌 컨텍스트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바로 크로스 어텐션 투 컨캐네이션입니다. 크로스 어텐션의 한계점을 완화하고자 하이어라키컬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산출된 아웃풋을 컨캣한 후 추가적인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크로스 어텐션과 달리 글로벌 컨텍스트 또한 반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인터랙션 타이밍 측면에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슬라이드를 구성했던 순서와 동일하게 early summation부터 cross attention to concatenation까지 이렇게 A부터 F까지가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는 싱글 스트림 그리고 멀티 스트림,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인터랙션 타이밍에서는 인풋 단에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냐, 아니면은 인베딩 스페이스 상에서의 인터랙션이 일어나냐, 아니면 인베딩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이 크로스 어텐션과 같이 쿼리 인베딩을 서로 다른 트랜스포머에 보내서 키 밸류와 내적 값을 구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좀 다양한 측면에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들이 분류될 수 있음을 해당 논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트레이닝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가져온 모델의 이름은 비전 앤 랭귀지 버크입니다. 네, 해당 모델은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입니다. 총 두 가지 태스크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마스크드 멀티모달 러닝입니다. 마스킹된 이미지 일부 혹은 마스킹된 일부 텍스트를 맞추는 과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모달리티에 대한 컨텍스트를 트랜스포머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전 분야에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마스킹 과정 그리고 또 버터에서 사용하는 마스킹 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함께 이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가장 직관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좀 멀티모달스러운 태스크인데요. 바로 멀티모달 얼라이먼트 프레딕션입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쌍이 서로 대응하는지 여부를 맞추는 과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달리티 간의 관계를 트랜스포머 모델로 하여금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트레이닝 방법, 정확하게는 프리텍스트 태스크 혹은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들이 존재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 첨부한 테이블이 바로 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서베이 논문에서 기재한 테이블인데요. 크게 마스킹, 그리고 디스크라이빙, 매칭, 올더링이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들을 이와 같이 서술을 해두고 있습니다. 네, 익숙하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뿐만 아니라 이미지 컨디션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 텍스트 컨디션드 마스크드 리전 프레딕션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프리트레이닝 태스크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해당 논문에서 7가지 측면에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들의 챌린지들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몇 개에 대해서는 연구진들이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간략하게 해놔서 같이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실제 원문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니 서베이 논문인 만큼 직접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것도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7가지 챌린지 중 퓨전부터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모델들은 인풋 단에서, 즉 얼리 퓨전, 그 다음 인터미디엇 리프레젠테이션 상에서, 미들 퓨전, 그리고 프레딕션 상에서 최종 아웃풋을 말하고 있죠. 거의 최종 아웃풋은 아니고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입니다. 정확하게는. 즉 레이트 퓨전 등 3가지 레벨에서 모달리티 간의 정보를 퓨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연구진들은 퓨처워크로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의 퓨전을 좀 더 향상시키고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모달리티 간의 인터랙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연구하고 모달리티 간의 퓨전을 좀 정량적으로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라고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얼라이먼트입니다. 네, 모달리티 간의 얼라이먼트는 실제 멀티모달 활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지당한 말일 것입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 얼라이먼트, 텍스트 투 비디오 리트리버 등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페어드 샘플에 대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두 모달리티를 공통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그러나 이를 위해 수백만 또는 수십억 개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코스트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관련 방법론들이 해결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연구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트랜스퍼어빌리티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셋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멀티모달 모델을 어떻게 트랜스퍼 시킬 것인가가 바로 트랜스퍼어빌리티입니다. 네,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프랙티컬, 즉 실제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마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블이 잘 되어 있거나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 있는 슈퍼바이즈 데이터셋을 통해서 프리트레인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실제로는 레이블이 없거나 얼라이먼트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실제 데이터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즉 트랜스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어플리케이션 상황에서 만약에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둘 다 이용해서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가지고 사용을 하려 했는데 이미지 혹은 텍스트 둘 중 하나의 모달리티 데이터가 없는 경우 실제 인퍼런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트랜스퍼빌리티 또한 실제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한 모든 트랜스포머 계열 방법론들이 지적받는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바로 효율성입니다. 네, 모델 파라미터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학습에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트랜스포머라는 모델 자체가 레이어를 많이 쌓을수록 성능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높아진다는 것이 그동안 랭귀지 모델 쪽에서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입증이 된 상황이었고 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에서도 예시를 그 트랜스포머 텍소노미에서 보셨다시피 각 모달리티별로 별도의 트랜스포머 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이에 따라서 단일 모달리티보다 더 많은 모델 파라미터가 사용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더 많은 대규모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셀프 어테인션의 특성상 일명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서 시간과 메모리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명확한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기존 연구들 중에서 이러한 이피션시 측면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들은 주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그리고 각 모달리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크기의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셀프 어텐션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전개한 경우와 같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로버스트니스입니다. 대규모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된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는 다양한 멀티모달 어플리케이션, 즉 멀티모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한 반면 이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직 연구가 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연구진들은 퓨처워크로서 로버스트니스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분석할 것이고 로버스트니스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연구 방향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유니버설니스입니다. 멀티모달 러닝의 매우 다양한 태스크 그리고 모달리티로 인해서 유니버설니스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 모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유니버설니스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이 몇 가지 도전을 했는데요. 총 세 가지로 그 도전들을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니모달과 멀티모달 인풋 혹은 태스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통합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모달리티의 누락으로 인해서 유니모달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모달 그리고 멀티모달 두 가지의 파이프라인을 통합한 것 또한 매우 유의미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모달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통합한 것입니다. 네, 잠시 자연어 처리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은 버트와 같은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잘한 태스크, 그리고 제너레이션의 경우 GPT와 같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가 잘하는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처럼 멀티모달에서도 언더스탠딩과 제너레이션을 둘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멀티태스크 러닝을 활용하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태스크 자체를 통합하고 변형을 하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클립이라고 꽤나 유명한 방법론이 바로 대표적인 시도인데요. 이 클립은 제로샷 리커그니션을 리트리버 태스크로 바꿔서 모델을 변경하지 않고도 해당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interpretability입니다. 즉 해석 가능성인데요. 바로 이는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뿐만 아니라 딥러닝 모델들에 있어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챌린지인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interpretability는 왜 그리고 어떻게 트랜스포머가 멀티모달 러닝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가에 대한 해석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연구 방향임을 해당 연구진들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논문은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멀티모달 러닝 방법론들에 초점을 맞춘 서베이 논문이었습니다. 멀티모달 컨텍스트에서 트랜스포머 설계와 학습 과정을 소개했고 추가적으로 텍서노미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멀티모달 분야에 대한 주요한 태스크들과 방법론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했고 추가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잠재적인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